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시는 마틴 니밀러라고 하는 독일의 루터교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사람의 시입니다. 내가 목사다 9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제가 대표로 있는 재능기부 프로젝트의 세금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를 다녀왔습니다. 세무서라고 하나요? 세무서에를 다녀왔습니다. 세무서에를 다녀왔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길 옆에 굉장히 많은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거나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주 자극적인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랜카드였냐면 반대하는 플랜카드였죠. 제가 사는 곳 주변에 765kV인가요? 밀양 송전탑을 건설할 때 지나갔던 그 송전 선로와 같은 그 선로의 변전소가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은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의 분위기는 여당의 아주 호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밀양의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왜 거기서 그냥 돈 받고 떠나면 되지, 돈 더 많이 받으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왜 거기서 그냥 떠나면 되지, 돈 더 받고 떠나면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변전소가 생긴다고 하니 그곳에 후보지로 지정되어져 있는 5곳의 모든 의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일어선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물론 플랜카드를 보고 알았겠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울에 한전 본사가 있는 곳이겠죠. 거기에 있는 담당 차장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황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몇 군데를 이렇게 전화를 돌려 통화를 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주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른다고 한다거나 몇 번 전화를 돌린 다음에야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에 그 밀양에 있었을 때의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알몸으로 쇠사슬을 감고 거기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자녀가 거기에 의경으로 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 고생해서 어쩌노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집 근처에 송전선로가 생긴다고 하고 변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다 들고 반대를 하는 거죠. 아직 오늘 제가 통화한 내용으로만 보자면 너무 민원상으로 반대가 많아서 그 위원회, 그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면 또 밀양과 같은 사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줄지 어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시책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 수용이 되고 무언가 일이 일어나겠지요. 마틴 리밀러의 시처럼 그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공산당이 아니었고 내가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고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고 침묵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1800년대 독일의 나치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당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부터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광화문 근처에서 실험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단식장 근처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변모 씨가 그것을 또 이렇게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월호 특별법, 글쎄요, 그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갈리겠지만 저는 무언가 우리나라에 재난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정황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고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지금 현재는 세월호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런 수사권이라든가 공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면 훨씬 더 그 깊이와 그 내막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겠죠. 캐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려줄 수가 있겠죠. 의심들을 무마할 수가 있겠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죠. 이것이 여든 야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일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훗날에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그냥 군대 갔다 오나 보다. 왜 그 대학교 있을 때 예비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비역들은 저럴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때가 되니 제가 군대 가야 될 상황이 되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남욕할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변전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이 내 일 내지는 내 자녀의 일, 우리 후손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닥쳤을 때 이제 여러분 곁에 누구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동참했을 때 그들도 내 편이 되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행복한 나눔, 이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이 클래식 음악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내 새끼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솔직히 그것의 후원을 제가 10원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10번도 후원을 못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기업이나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그분들은 하나도 슬프지 않구나. 그저 우리 기업의 홍보 차원 이상은 아니구나. 거기다가 실득이 되지 않으면 그저 좋은 일 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났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니밀로의 식구와 같이 내가 그 순간이 되었고 내가 그 현장에 있고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일이 분명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의 오늘에 만나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의 사연이 내 사연입니다. 내가 닥칠 사연이고 내가 만날 사연들인 거예요.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그 장애인들을 보면요. 선천적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후천적 장애인들,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한 장애인들이 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교통할 수 있는, 무언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만약에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이 방송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자청하고 교회에 있다고 자청하고 또 목사와 가깝게 있다고 자청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여러분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 돌 맞아 죽을 뻔한 창녀 곁에, 그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 곁에 예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서 이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그리고 없는 그들의 삶과 함께 우리가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